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을 탈탈 털기 위해 등장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요즘,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언제 국세청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일일이 은행 가기가 번거로워서 장성한 자녀에게 일정액을 계좌이체해두고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가족 누구도 증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이거 증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가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 대신 계좌이체해드린 돈인데요 라고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나요? 돈의 사용 내역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좌이체하면 일단 증여로 봐야 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이 본인의 월급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이체하면 국세청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자녀를 공동 육아하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배우자 간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비교적 안심하고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만약 지금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게 되면 국세청이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 내역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는 없는 건데요. 현금이 출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하면 FIU에는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그것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FIU나 국세청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좌 내역은 국세청이 언제 살펴보게 될까요? 국세청은 주로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 내역을 살펴보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기본 3년간 계좌 내역을 보고요. 둘째, 사업장 세무조사는 기본 5년간을, 셋째,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왜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속세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파악해서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서 부모님께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최대 10년치 계좌 내역을 조사받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10년 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따로 증여받은 것은 없지만 은행에서 받은 아버지 계좌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 중에서 9년 전 1,000만 원, 8년 전 2,000만 원씩 이렇게 건건이 아들에게 이체된 내역을 다 찾아내고요. 이거 증여받은 거죠? 라고 추궁하였는데요. 아들은 억울하여 증여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고 아버지 대신 일처리를 해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들 입장에서는 1, 2년 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서 증명하라고 하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꿀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를 할 때와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용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겠죠.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은행 업무가 곤란하여 자녀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자녀에게 돈을 이체할 때마다 통장에 직접 수기로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그 실물 통장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도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체 내용이 기록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세무서는 아버지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은행 업무를 대신 해드린 것으로 입증되어 증여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빼드리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는 간략히라도 이체 내용을 꼭 남기셔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실제로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하지 않고 허위로 메모만 남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이체 메모가 없으면 돈에는 태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언제 문제가 되는지,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부모 자식 간에는 작은 메모라도 꼭 남기는 것이 좋겠고요. 부부 간에는 마음 편히 계좌이체를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좌이체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업용 계좌와 생활용 계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계좌 간 이체도 세무조사가 타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민감한 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 사용 문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